네, 코로나19 기원을 조사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2단계 조사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으로 공조를 다지자 중국은 북한과 밀착하며 견제에 나섰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기원 논란 연일 뜨겁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보당국에 추가 조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은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세계보건기구 WHO 기원조사팀 여기에서도 2단계 조사를 서둘러 시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네요.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은 올해 초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했습니다. 조사팀은 증거가 사라지기 전에 2단계 조사를 시작하라고 최근에 촉구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지난 1월에서 2월 WHO의 중국 현장 조사에 참여했던 국제 전문가들은 꼭 해야 할 조사 기회를 놓칠 위험에 처했다며 시간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원국들에게 코로나19 기원을 찾기 위한 2단계 조사를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고 언급한 건 중국에 있는 혈액 샘플이 보관되는데 시간적인 제약이 있어서입니다. 2단계 조사의 핵심 중 하나는 우한을 비롯한 중국 내 혈액은행에 보관된 혈액 샘플을 대상으로 한 항체 검사지만 중국의 혈액 샘플은 2년 뒤 폐기 처분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수의 WHO 회원국이 2단계 조사에 동의하고 있으나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 연례회의에서 아직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사팀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시 끄집어낸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 유출 의혹에는 아직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실험실 유출설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WHO에 관련 정보 보고를 공유해야 하고 WHO의 2단계 기원 조사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험실 유출 가능성이 미 정보기관의 평가라는 점에서 그 증거는 과학적인 게 아니라 정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측에 실험실 유출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미국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WHO 조사팀은 코로나19가 실험실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극히 낮다면서 조사팀이 원 자료나 실험실 기록 원본을 볼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정보 당국의 검토가 끝나면 보고서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추가 검토를 통해 90일 안에 다시 보고하겠다고 지시했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을 보면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에서는 이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변이인데 영국 상황이 좋지 않다고요. 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의 50에서 75%가 인도에서 처음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는 지금까지 인도발 변이 감염은 7천 건에 육박한다며 일주일 만에 2배로 뛰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영국 내 신규 확진자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27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3,500명으로 식당, 야외석을 여는 등 봉쇄를 일부 완화했던 지난 4월 12일 이후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영국에서 인도발 변이 확산 속도는 영국 켄트 지역에서 발견된 영국발 변이보다 더 빠르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이 예정대로 봉쇄를 더 풀 수 있을지 아니면 지난해 말처럼 상황이 악화될지를 가르는 변수는 백신으로 영국 정부는 백신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근거로는 입원 환자가 급증하지 않고 있다는 걸 들고 있습니다. 다만 백신이 완벽한 게 아니고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게 걸림돌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인도발 변이가 가장 많이 퍼진 지역의 입원 환자 중 백신 2차 접종을 마친 경우는 10명 중 1명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 달 21일 예정인 추가 봉쇄 완화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얘기 좀 해보면 미국은 백신 접종으로 감염 확산을 잡으면서 경기까지 살아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고용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최저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미국의 고용 시장이 꾸준히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40만 6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만 8천 건 줄어서 4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최저치 기록을 또다시 세운 겁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한 건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기업들이 운영을 정상화하면서 채용을 늘린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일자리 회복세는 최소한 몇 달 이상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의 고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연말까지 지속하다가 이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최근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라며 연말까지는 높은 연율의 인플레이션을 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인플레이션은 미 당국이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의 재정을 풀고 제로금리 수준의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펼친 부작용이 아니냐는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물가 상승이 감염병 대유행, 공급망의 병목 현상과 관련한 지출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올 10월부터 적용되는 2022 회계연도 예산안으로 6,700조 원 규모를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에 새 정책을 위한 지출이 추가되지는 않았습니다. 인프라 투자를 위한 2,500조 원과 복지를 위한 2,000조 원 등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제시했던 지출 계획이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국방 예산은 800조 원이 배정되는데 중국 견제를 위한 전력 현대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의 연방 지출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백악관의 신설 직책 아시아 차르로 불리는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쿼드를 두고 한 발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요? 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한 행사장에서 중국과 쿼드를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의 중국 견제 협의체입니다. 그는 중국과의 관계와 관련해 넓은 의미에서 단순히 관여로 묘사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경쟁이 될 것이라며 우려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쿼드를 중심에 두고 대중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우군 확보 전략을 점점 강화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캠벨 조정관은 지난 18일 연합뉴스와 한 서면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쿼드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6일에는 쿼드는 가입이 제한되는 소수만의 단체가 아니라며 공조하고 싶은 국가들이 있다면 일이 진척되는 동안에는 문이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쿼드 자체를 확대할 생각은 없지만 쿼드의 방향이나 의제, 현안에 동조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우군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쿼드 확대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두 나라 공조를 다진 가운데 중국이 북한과 혈맹 관계를 과시해 견제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베이징에서 리용남 주중 북한 대사를 만나서 팔짱을 끼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친분을 과시했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중동으로 가보면 얼마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무력 충돌 여파가 큽니다. 워낙 인명피해가 컸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나섰다고요. 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무력 충돌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할 상설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슬람 협력기구 소속 국가들이 마련한 이번 결의안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서안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보고할 상설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번 결의안이 인권이사회
이사회가 자국에 대해 지닌 또 다른 편견의 예라며 비난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를 뻔뻔한 반이스라엘 강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팔레스타인 인권이사회는 반겼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이번 결의는 오래된 인종차별 정책과 팔레스타인 주민 탄압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오랜 국제법 위반을 조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하마스도 자신들의 행동이 이스라엘에 맞선 정당한 저항이라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국제 소식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 김지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